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설명 전에 시청 주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안내가 끝났으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분사구문인데요. 좀 썰을 좀 간단하게 풀자면 죄송합니다.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요, 실제 분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 그러면 동시동작 혹은 연속동작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동시동작이나 혹은 연속동작을 조금 간편하게 쓰겠다라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 그냥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데 형태가 분사처럼 생겼어요. 그 말씀을 그냥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분사구문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틀렸다. 이건 원래 동명사구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책을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잠깐 썰을 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분사구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분사가 아닌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만 알면 되잖아요. 제가 앞전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을 그냥 국어적인 이 의미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면 그냥 그게 문법 공부예요. 왜냐하면 그 용어 바꿔서 뭐 해요? 어차피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어떤 이해하는 틀이 달라진다거나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거나 뭐 진짜 그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용어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형태가 그냥 조금 비슷할 뿐이에요. 그걸로 끝이고요.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더라,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그냥 이 말이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요 하면서가 뭐 when 혹은 while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연속 동작도 갖고 있기 때문에 before나 after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밥 먹으면서 뭐 테레비를 봤다. 그죠? 버스 타다가 혹은 타면서 뭐 전화를 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간편하게 쓸 수 없을까? 어떤 그런 형태를 잠깐, 그죠? 일반적인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어 문장을 만드는 원리에 조금 더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예요. 영어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시동작 혹은 연속동작을 하는 표현법인데 하나 더 논리적인 연결까지 확장을 시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좀 잔인한가요? 예를 들자면 맞으면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동시동작 혹은 연속동작도 되지만 논리적으로 한 대 얻어 맞았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도 가능하죠. 비싸서 안 샀다. 이런 거. 그쵸? 너를 따라가다 보니 뭐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까지 확장을 합니다. 너무 따지지 맙시다라는 말은 요때 한번 다시 할게요. 왜 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면 동시적이고 연속이면 연속이지 왜 이걸 제가 하나로 묶었는지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리고 논리적인 인과관계, 때에 따라서 뭐 양보나 양태까지 설명을 한다라고 종합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사구문이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왠지 아세요? 본인들도 헷갈려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는 거지, 그 문법서가 너무 예외적인 경우나 아주 특이한 것까지 다 담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는 독해할 때 읽으면서 근데 요게 기본은 이렇게 쓰는데 이럴 때도 있어. 그런 건 독해 수준에서 실전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써보는, 말하고 듣고 해보는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는 거지, 분사 구문이 역접의 관계, 소위 말하는 뭐뭐이기는 하지만이라고 뜨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구문은
읽기 수준에서도요 거의 안 나오고요. 특히 말하고 듣기 하는 그 리스닝 상황에서는 그냥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분사구문은 이런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기법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아예 하나하나 예문으로 갈게요. 자,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먹으면서, 뭐뭐 하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watched TV. 근데 그게 언제냐면 when 혹은 뭐 while 의미 따라서 그죠? while I ate a meal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런 경우의 수 뭐뭐 하면서 뭐뭐 하더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요거를 좀 생략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하는 동작이니까 얘도 좀 생략을 해볼게요. 그렇게 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만 떨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쓰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좀 앞으로 좀 뺄게요. 그러면 ate 그죠? meal 다음에 아이고 I watched TV 이렇게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어그러뜨리죠. 이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그냥 ing를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에다 ing를 붙여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대신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8를 쓸 수는 없고 it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겠죠. 써볼게요. eating a meal 해놓고 I watched TV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게 기본적인 분사구문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밥 먹으면서 TV 봤어. 그냥 바로 읽히죠. 한국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럼 밥 먹는 동작 누가 한 건데요? 내용에서 보여주죠. 맞습니까? 두 가지 다 해결돼요.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건데, 자, 한국말로 그냥 생각해 볼게요. 야, 나 밥 먹으면서 텔레비 봤다? 그 밥 먹는 거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 맞잖아요. 어차피 가능해요. 굳이 여기다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하나 더. watched가 과거죠. 그죠? 여긴 eating을 써도 이거하고 동시 동작이니까 그쵸? eating이라는 어떤 ing 형태의 원형을 써도 이거는 어차피 과거 얘기했다는 거 얘 따라가서 동시 동작으로 끝나죠. 얘랑 동시 일어난 동작이니까 어차피 시제도 얘가 다 보여줘요. 그게 끝입니다. 뒤집어서 쓰면 이거죠. I 그 다음에 watched TV 그냥 컴마 찍고 eating a meal 이래버리면 되죠. TV를 보긴 봤는데 동시적인 동작으로 이것도 했어. 이런 표현이 그죠? 다 살린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표현이 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when이나 while 같은 상황 물론 논리적인 연결을 하다 보면 이제 because도 여기 들어갈 수 있긴 하는데 이거 한두 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생략을 하고 이거는 주어가 뭐 I로서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빼자. 그리고 남으면 여기 동사만 남겠죠. 근데 동사가 그냥 동사를 대놓고 던져버리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그냥 ing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기 때문에 어때요? 형태가 생긴 모양새가 분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했어요. 분사 구문처럼 그러니까 분사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그 다른 거는 동사에다 ing 붙이는 게 꼭 분사만 돼요. 동명사도 되죠. 그래서 이걸 무슨 분사 구문이라고 할 거야? 동명사 구문이라고 할 거야? 필요 없어요. 원래 분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동시동작 혹은 연속동작을 나타내겠다고요. 아주 기본적인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걸로 끝입니다만 이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책은 급하게 쓰여진 거라 오류가 좀 많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거 결과죠. 이런 논리적인 연결도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영작을 해볼게요. because부터. because 그 책이라고 할게 그냥 the book. 그 다음에 was written 좀 길어지네요. written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여기다가 쓸게요. in a hurry 좀 급한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it has many error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급하게 그 책은 급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에러가 많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원칙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주어가 같으냐 다르냐는요.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지칭하는 게 똑같으면 같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도 가능하니까 꼭 because라고 안 쓸 수도 있겠죠. 다 빼요. 그리고 자 동사가 남았는데 여기서 주의하세요. 맨 처음 이거는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형식 문법에서는 하나로 보는데 앞에 거에다 그냥 ing 붙여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being 그죠? being written 뒤에 건 좀 여러분 간단하게 쓸게요. being written 그 다음에 in a hurry 뒤에 건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요때는 요걸 생략이기 때문에 it으로 쓰지 말고 the book이라고 바꿔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어차피 그쵸 분사구문은 뭐야 조금 더 간략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being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written만 가지고 그냥 뭘 볼 수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면 이 책이 지가 뭘 딴 걸 쓴 게 아니라 쓰여진 거죠. 그거까지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일단 좀 지저분해져서 길지만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래서 being이 생략이 되면서 written in a hurry 그 다음에 that 죄송합니다. the book 그 책은 has many errors 이렇게 하면 분사구문이 끝이 나요. 그래서 자, 요 written은 일단은 그저 분사가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썼습니까? 쓰여진 겁니까? 그럼 그냥 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written in a hurry 급하게 쓴 게 아니라 쓰여진 그런 어떤 상태 상황에서 책이 에러가 많어. 그냥 그렇게 절단이 두 개만 읽어주면 되는데 단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뭐가 자연스러워요? 동시동작이나 연속동작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럼 그냥 급하게 쓰여져서 그 쓰여진 거라 쓰였기 때문에 에러가 많다. 그냥 쭉 읽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written만 가지고도 뭐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능동적인 동작이었는지 수동적인 동작이었는지를 읽는 거는 구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being까지 생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법칙으로 다 그냥 법칙만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접속사도 없앨 수 있고 그죠? 주어도 같으면 없앨 수 있고 빙도 생략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뭐 주어가 다르면 남겨서 독립분사 구문으로 써야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뭐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그것도 사실 잘 안 써요. 굳이 얘기하자면 토익 독해에서는 그런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제가 거의 본 적 없고요. 나온다고 해도요. 그거 몰라도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도 과거엔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수능 지문에 있는 문장에서도 독립분사 구문은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가 같으면 생략해도 되고 다르면 요거 좀 남겨줘야 된다 정도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캠으로 녹화하고 있는데 자꾸 오캠이 자꾸 튀어 올라오네요.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릴 때라고 해볼게요. 내릴 때 그냥 내릴 때 혹은 뭐 while 그래서 when he got off 내리다란 뜻이에요. get off the bus 그 다음에 he
called his wife.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애면서 요거를 원형 ing로 가게 되죠. 그럼 getting up.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읽으면 되죠. getting up. 내리면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 바로 가죠. 메리는 동시적으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거 제가 왜 분사구문을 더 만들었는지 조금 화면을 하나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버스에서 내린다는 게 여러분 어때요? 뭐 버스가 계단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근데 남자가 아내한테 전화를 거는 순간이 어땠냐면 여기서 통화 버튼을 눌렀고 계단 3개를 내려온 다음에 아내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순간적이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전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내리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내리기 직전에 통화 버튼 눌렀으니까 정확하게는 내리면서가 아니라 내리기 전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 차이 없죠, 사실은. 그런 거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 혹은 연속은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연속인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 걸 너무 따지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눈으로 언뜻 보기에 그냥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동시로 봐요. 내용적으로는 연속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 번 더 뱀에게 물리면서 그죠? 물리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걸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어떡할게요? 물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물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물리기 직전부터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지. 이런 거는 따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기 파고 들어가면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시 연속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비슷하게 일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굳이 요거를 아까 원래 했던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자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내리면서라고 했는데 요 부분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분명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말고 그냥 살려주면 돼요. 정확하게는 after야. 내린 다음이었어. after. 요걸 좀 살려준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돼요. after getting off the bus.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그러면 뭐 right after 이래버리면 내리자마자 혹은 바로 내린 직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사구문은 원래 간략하게 쓰려고 접속사 하나나 나머지 부분을 좀 생략을 해서 간략하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어때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동시동작이나 영속동작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데 좀 이 뜻을 좀 분명히 좀 하고 싶어. 좀 분명히 하고 싶으면 이걸 살려줄 수도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다면 제가 진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말을 when, 그죠? He got off. 뒷말은 똑같으니까 요거만 할게요. got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릴 때 그에게 전화를 했어. 요 말 하고요. 그죠? 버스에서 내린 다음 전화를 걸었어 라고 하게 when 말고 참 after he got off the bus 해놓은 다음에 이 뒷말은 똑같죠. 그죠? he called his wife가 됩니다. 요 부분은 똑같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요렇게 했는데 자 봐주세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원리대로 하면 이거 생략하고 같으니까 생략하고 둘 다 어때요? getting off가 그냥 돼버리죠. 그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getting off라고 똑같아져 버려요. 사실은 이거는 내리면서 한 거고 사실은 이건 내린 후에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앞뒤에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개의 절의 선후 관계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살려주기도 한다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고 이것도 분사구문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게요. We cleaned the room. with가 원래 뜻이 뭐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되죠. with a cleaner. cleaner. 그 다음에 hold가 아니라 held가 되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원래 분사는 지금 ing로 가느냐 pp로 가느냐 ing로 가느냐 pp로 가느냐는 이 말을 기준으로 가죠. 그래서 청소기를 지가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의해서 붙잡혀 젖어 있는 상태죠. 붙잡힌 상태죠. 그래서 헬드를 써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청소기를 손에 잡은 채로 방을 청소했다가 돼요. 근데 요거 분사죠. 그래서 with 플러스 목적격보로 분사는 이런 거 한 채로 이런 거 하면서 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분사구문과 약간 비슷한 그죠? 동시 혹은 연속 동작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가요. 그래서 보통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직독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읽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말씀드린 채로 이 분사가 이 녀석을 기준으로 ing, pp 형태를 갈라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대로 이 두 관계를 좀 제대로 계산을 할 필요는 있는 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쓰는 이런 어떤 구문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사 구문은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고요? 동시 동작 아니면 연속 동작을 떠올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분사랑 형태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거니까 용어가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썰을 풀 때 저기 했던 말을 반복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분사 구문이 맞는 거야 뭐 동명사 구문이 맞는 거야 전 그런 공허한 저기 뭐지 논의를 이런 데서 풀고 싶진 않습니다.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영포자를 위한 자력갱생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한 번쯤 실패해본 초보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학문적인 논의에서 할 일이지 이런 자리에서 할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또 건방지게 저라는 어떤 1인 개인이 그냥 영상을 녹화함에 있어서 없는 설 그 저기 뭐 어디 새로운 학설을 여기다가 펼쳐 놓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가볍죠. 제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분사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한참 지난 후에 분사 구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썰이 길었습니다만 짧게 오늘은 요걸로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간편하게 쓸 수 없을까? 어떤 그런 형태를 잠깐 그죠? 일반적인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어 문장을 만드는 원리에 조금 더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예요. 영어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시동작 혹은 연속동작을 하는 표현법인데 하나 더 논리적인 연결까지 확장을 시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좀 잔인한가요? 예를 들자면 맞으면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동시동작 혹은 연속동작도 되지만 논리적으로 한 대 얻어 맞았기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도 가능하죠. 비싸서 안 샀다 이런 거 그쵸? 너를 따라가다 보니 뭐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까지 확장을 합니다. 너무 따지지 맙시다라는 말은 요때 한번 다시 할게요. 왜 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면 동시적이고 연속이면 연속이지 왜 이걸 제가 하나로 묶었는지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리고 논리적인 인과관계, 때에 따라서 뭐 양보나 양태까지 설명을 한다라고 종합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사구문이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왠지 아세요? 본인들도 헷갈려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는 거지, 그 문법서가 너무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것까지 다 담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는 독해할 때 읽으면서 아 근데 요게 기본은 이렇게 쓰는데 이럴 때도 있어, 그런 건 독해 수준에서 실전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써보는, 말하고 듣고 해보는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는 거지, 분사 구문이 역접의 관계, 소위 말하는 뭐뭐이기는 하지만이라고 뜨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구문은 읽기 수준에서도요 거의 안 나오고요, 특히 말하고 듣기 하는 그 리스닝 상황에서는 그냥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분사 구문은 이런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기법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아예 하나하나 예문으로 갈게요. 자,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먹으면서, 뭐뭐 하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watched TV. 근데 그게 언제냐면, when 혹은 뭐, while, 의미 따라서, 그죠? while I ate a meal.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갱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설명 전에 시청 주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안내가 끝났으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분사구문인데요. 좀 썰을 좀 간단하게 풀자면, 죄송합니다.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요, 실제 분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 그러면 동시 동작 혹은 연속 동작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동시 동작이나 혹은 연속 동작을 조금 간편하게 쓰겠다라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 그냥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데, 형태가 분사처럼 생겼어요. 그 말씀을 그냥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분사구문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틀렸다. 이건 원래 동명사구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책을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잠깐 썰을 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분사구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분사가 아닌 거, 이게면 자, 요런 경우의 수, 뭐뭐 하면서 뭐뭐 하더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요거를 좀 생략을 해 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하는 동작이니까 얘도 좀 생략을 해 볼게요. 그렇게 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니까 지금 얘만 떨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쓰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좀 앞으로 좀 뺄게요. 그러면 ate, 그죠? meal. 다음에 아이고, I watched TV. 이렇게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어그러뜨리죠. 이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그냥 ing를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에다 ing를 붙여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대신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8를 쓸 수는 없고 it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겠죠. 써볼게요. eating a meal 해놓고 I watched TV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게 기본적인 분사 구문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밥 먹으면서 TV 봤어. 그냥 바로 읽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만 알면 되잖아요. 제가 앞전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을 그냥 국어적인 이 의미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면 그냥 그게 문법 공부예요. 왜냐하면 그 용어 바꿔서 뭐 해요? 어차피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어떤 이해하는 틀이 달라진다거나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용어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형태가 그냥 조금 비슷할 뿐이에요. 그걸로 끝이고요.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더라,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그냥 이 말이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요 하면서가 뭐 when 혹은 while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연속 동작도 갖고 있기 때문에 before나 after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밥 먹으면서 뭐 테레비를 봤다. 그죠? 버스 타다가 혹은 타면서 뭐 전화를 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